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 염증과 사암침법 함께 살펴봅니다. 염증, 우리 몸에는요 각가지 염증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몸 내부에서도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몸이 몹시 불편해요. 알고 보니까, 즉 병원에서 진단 받아 보니까 어느 곳에 몸 내부에 염증이 발생했다. 염증은 모든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피부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염증은 좋은 것입니다. 염증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미국 NIH에서 염증은 병원균, 손상된 세포, 독성 화합물 또는 방사선과 같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입니다. 염증은 유해한 자극을 제거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따라서 염증은 건강의 필수적인 방어 메커니즘. 염증이란 면역체계의 반응이다. 면역 반응이다. 그리고 손상된 세포 조직의 치유 과정이기도 하다. 염증은 건강의 필수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가리켜 염증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증 면역 과정은요, 선천 면역 시스템에서 먼저 발동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는데요. 앞쪽에 찔렸어요. 혹은 못에 찔렸어요. 그러면 찔린 채로 덜렁덜렁 다니지는 않겠죠. 빼냅니다. 빼내면 이와 같이 상처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요 세균들이 침투합니다. 이때 면역 작용으로서의 염증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못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손상된 조직으로 박테리아들이 침투합니다. 비만세포, 제일 먼저 헛군이 쳐들어왔네 또는 상처가 났네, 이걸 감지하는 세포는 비만세포예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데, 비만세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찌게 하는 세포가 아니고, 한밤중에 사무실에 도둑이 침투했어요. 그러면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겠죠. 사콤 등의 경보 시설이 있는 곳은 윙윙윙윙 거리고 난리 나죠. 마스트셀은 그 경보 시스템을 발동하는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이 비만세포는 화학신호로 먼저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경보를 울리게 돼요. 비만세포의 작용은 부상 및 침입자 감지 경보를 발령해요. 이 그림 보세요. 자기 옆구리를 터뜨려서 히스타민이라는 과립을 방출합니다. 진피 및 기저세포 조직에. 그러면 대식세포, 원래 마크로페이지라는 대식세포는 진피와 기저세포층에 존재해 있어요. 원래 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상처가 난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비만세포의 경보를 통해서 상처가 났어? 적군이 쳐들어왔어? 하고 출동하게 돼요. 또 하나는 비만세포뿐만이 아니라 호중구라는 식세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상처가 복구되려면 대식세포를 보조하는 호중구라는 식세포들이 혈관 밖에 있다가 이제 상처난 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 밖에 있으니까 이것이 조직으로 들어오려면 혈류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를 타고 들어오는 놈들을 더욱더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발적,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화학적 신호, 즉 히스타민 과립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발적 및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틈새가 벌어지니까 호중구들이, 식세포들이, 작은 식세포들이 속속 출동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라는 말 자체가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이 대식세포는 커요. 반면에 이 호중구라는 세포들은 세균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식세포들은, 즉 호중구 식세포들은 혼자서 세균들을 먹어치우기가 어렵고 여러 호중구들이 둘러싸서 먹어치웁니다. 호중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와요. 그런데요,
염증에는 고름이 수반되잖아요. 고름. 이 고름은 호중구들의 사체예요. 호중구들은 세균과 싸우다 현장에서 사망하도록, 자멸사하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어요. 반면에 대식세포는 오래 사는 대식세포는 20여 년 정도 살아요. 즉 상처난 곳, 이 부근에 있는 대식세포, 그곳에서 근 20여 년 동안이나 생존하면서 대식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호중구들은 즉각 싸우다 그 자리에서 자폭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호중구라는 세포들이 상처를 입었어, 기진맥진해 있어, 그런데 안 죽어, 자폭을 안 하네, 그러면 세포독성 T세포, NK세포 등등이 다가가서 다 처리합니다. 만약에 자멸사하도록 설계된 면역세포들이 자멸사를 안 하거나 또는 세포독성 T세포 등등이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중에 암세포로 발전하거나 또는 암세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요. 그래서 즉각 싸우다가 사망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고름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호중구입니다. 고름의 70~80% 이상은 호중구고요. 죽은 세균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파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서 식세포는 박테리아와 세포 파편을 소모합니다. 혈소판은 모세혈관에서 나와 상처 부위를 봉합합니다. 즉 대식세포와 호중구라는 식세포가 열심히 침투한 세균들을 먹어치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벌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봉합을 위해서 이 벌어진 혈관 틈새를 타고 혈소판들이 빠져나와서 여기 별사탕 모양의 하얀 조각들이 혈소판이에요. 이 혈소판들이 모여서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일련의 짜깁기 작용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기 고름이 꽉 차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잔존 세균들을 처리하는데도 힘들고요. 그리고 상처 봉합이 안 돼요. 혈소판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고름 때문에 봉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짜깁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증 면역 작용 중에는 동시에 고름 제거 면역 작용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면역 시스템이 약해서 이렇게 농양이 점점 축적이 되고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면역 시스템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상처 부위,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암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염증과 사암침법, 예를 들어서 식세포 면역작용이 약해요. 그러면 비정격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고름 제거가 잘 안 돼요. 고름이 계속 생성이 돼요. 이것은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1차 요법이고요.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 손상된 조직이, 벌어진 조직이 이제 짜깁기가 되어야 조직 복구가 완성되잖아요. 그것은 간 정격을 쓰면 손상된 조직 복구 면역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미국 NIH에서 비장은 상주 대식세포와 순환 대식세포가 모두 존재하는 주요 대식세포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비장 대식세포는 혈액을 걸러내고 병원균 그리고 오래된 적혈구, 기타 이물질 제거를 하는 등 면역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분 재활용을 돕고 국소 및 전신 면역 반응 조절에도 관여해요. 그런가 하면 NIH의 또 다른 자료, 호중구는 처음에는 비장의 적색 속질에 저장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의 면역 활동이 시작되면 비장에서 혈류 또는 림프계를 통해 해당 부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비장은 대식세포와 함께 호중구의 아주 훌륭한 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염증 면역이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혈류를 통해 또는 림프계를 통해 면역세포들을 보내요. 계속 충원 보내줍니다. 비장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잘 안 돼. 그러면 비정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비정격은 소부와 대도혈의 N극, 대동과 은백혈에는 S극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대장정격의 작용, 림프계는 고름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포함하는 림프액을 여과하고 운반합니다. 림프계의 일부인 림프절은
림프액을 걸러내고 병원균을 포함한 이물질을 가두어 처리합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백혈구, 특히 호중구가 감염과 싸우고 이들이 사멸하면서 고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는 이 고름을 배출하고 걸러내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림파틱 시스템 면역을 담당하는 대장정격을 비정격과 함께 적용하는 겁니다. 대장정격, 족삼류와 국지혈에는 N극, 양곡과 영계혈에는 S극. 그러면 이번에는 간정격에 의의, 간정격은 음곡과 곡천의 N극, 그리고 경구와 중봉혈에는 S극을 적용하는데요. 상처난 곳, 내부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장기도 손상이 됐어요. 염증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짜깁기가 되어야 조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간이 지휘합니다. 간은 피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지원하고 복구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단계들을 살펴보면 1. 필수 단백질의 생산 및 처리. 간은 알부민과 응고인자와 같은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재균형을 유지하고 상처 부위의 출혈을 멈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2. 독소 제거. 간은 혈류에서 독소를 걸러내어 세포가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3. 면역 지원. 간에서도 대식세포 등을 손상된 곳으로 보내요. 면역 지원 활동은 대식세포와 같은 간의 면역세포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조직 복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공급. 간은 상처 치유에 사용되는 영양소를 포함하여 세포 성장과 복구에 필요한 영양소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정격. 사암침은 과학적인 요법이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곳저곳에 어느 곳에 염증이 생겼다. 제1의 선택은 비정격, 대장정격, 그리고 마무리 요법으로 간정격.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